안녕하세요. 이제 완전 마무리하는 날이네요. 이제 수업이 정규 과정은 다 끝나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용으로 이 책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유튜브 보신 분들은 자료 다운받아서 보셔야 돼요. 이 책을 뭐 오늘 급하게 뭐 배송해 드릴 수 없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되 시간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가 빨리, 어차피 오늘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무리하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실 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 내용은 다 알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이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는 어떤 걸 답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장부터 한번 봐보실래요? 처음에 이제 취득세부터 나와 있어요. 조세 총론은 여기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세 총론 부분은 나중에 한번 그 요약서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먼저 이제 취득세에서 제일 먼저 이제 봐야 될 게 어떤 내용이냐면, 취득의 특징에서 의의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요. 의의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취득이라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 건물을 취득했다. 그럼 이 건물이 누구 거란 이야기인가? 내 거. 내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 요걸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체크하면 안 돼요. 1번은 볼 필요 없으니까 체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체크해봤자 도움 안 돼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 것이, 이 물건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그게 취득인데, 이제 시험은 반가로 2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로 2번 요거는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이라는 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 취득해. 여기는 그냥 체크할 필요 없고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이 특징에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유상으로 취득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든 무상으로 취득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든 이런 건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모두 다 뭐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법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배우는 이유는 분석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정부가 뭐 받으려고 하는가요? 세금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받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해도 세금을 내야 되고, 무상으로 취득해도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럼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세금 안 내는가, 내야 되는가? 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등기를 했던 안 했던 이것도 상관하지 않고, 등기가 된 상태든 안 된 상태든 전부 다 과세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물어볼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물어보냐면, 작년에는 뭘 물어봤냐면 교환을 물어봤어요. 교환.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면, 이 중에 이제 여기서 교환은 유상과 무상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유상. 그럼 서로 교환했으니까 취득세 부과 된다, 안 된다? 된다. 해결됐죠. 그럼 만약에 부모와 자녀 간의 부동산을 교환했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럼 내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취득세 부과한다. 그럼 여기서 살짝 틀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이미 부과됐더라면 그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그래도 한다. 무조건 한다 해야 돼요. 무조건. 이런 것 뭐든지 앞에 어떤 지문이 있어도 따지지 말고 유상, 무상, 과세, 등기 등록 안 해도 과세. 그럼 끝. 그럼 이제 문제 낼 때 여기에서 뭐라고 내냐면, 민법상 규정, 민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해야만, 등기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X. 틀렸어요. 그런 질문을 여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유상, 무상, 등기 등록 안 해도 뭐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걸 세부적으로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금 내는구나. 또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구나. 그럼 무허가 건축물, 우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뭐가 한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났어, 이제. 그리고 특징에서 혹시 한 줄 나오면 이제 맞춰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취득의 유형에서
여기에서 이제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어디를 출제했냐면 여기를 출제했어요. 이게 정답으로 출제했는데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걸 정답으로 출제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원시라는 정의 같은 건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원시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원시라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원점에서 시작, 나부터 소유권이 주장이 되더라도, 소유권이 나부터 주장이 되더라도 우리는 원칙은 세금 물린다, 안 물린다? 당연히 물린다. 원시로 취득해도 물린다. 근데 대신에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이것만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여기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칸만 주의하세요.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과세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 이것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의외로 많이 실수하신 분들이 뭘 실수하냐면 토지를 원시로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 이걸 물어보면 토지나 건축물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세금을 안 물리겠다? 물리겠다? 당연히 물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여기서 지금 아차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부동산 건설업자가 건물을 판매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 안 한다? 부과? 한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양도소득세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물어보는 건 취득세를 물어봤기 때문에 건물을 건설업자나 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건물을 신축하면 무슨 취득이 되는가? 원시 취득이니까 당연히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물어볼 때 출제 요원들은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이 있는데 요 네 개를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딱 써요. 하나만.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기계장피에 이제 부속품을 자체 제작했다. 이 기계를 자체 제작했다. 그럼 무슨 취득이고? 원시. 그럼 기계나 차량이나 기계를 자체 제작했을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칸만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이나 선박은 과세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원시 취득은 전부 과세한다. 요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승계 취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앞에서 했네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또 상속, 징역. 근데 작년 시험에서는 여기서 뭘 냈냐면 기부를 냈어요. 기부를 받았어요. 그럼 만약에 기부를 받았어도 취득세 안 낸다? 낸다? 당연히 낸다요. 무상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뭘 내냐면 이제 대물 변제가 나오면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온지를 머릿속에 얼른 생각하세요. 대물 변제로 무슨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그래요. 이혼할 때 위자료가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위자료를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소유권을 넘겼을 때는 위자료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는가? 그렇죠. 이걸 얼른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위자료는 매매 관계니까 위자료 쪽으로 제가 부동산을 받았어요. 돈 대신에 부동산을 대신 받았으니까 나는 취득세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 문제에서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재산 분할은 물건값은 안 내지만 등기값에 대해서만 내는 거예요.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를 물어봤어요. 그럼 올해는 취득 시기를 안 물어봐요. 그럼 재산 분할로 인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등기분만 과세하니까
전체 세율 중에서 무슨 세율을 빼고 물리면 되고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그래서 올해는 특례 세율을 물어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에서 그거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1번 반가라 1번은 다 해결했어요. 이제 반가라 3번으로죠.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내려가 버렸네요. 의제 취득. 의제 취득이라는 그랬어요. 의제. 이제 의제라는 이야기는, 의제라는 것은 요거는 아니어도 그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개사 시험을 받는 거 아직 안 받는가요? 아직 안 받죠. 이제 며칠 남았는지 알죠?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공인중개사인가요? 중개사가 아닌가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라고 해주는 것을 중개사로 의제한다, 이 말이에요. 의제라는 것은 그게 아닌데도 그걸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제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건, 의제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다른 의견을 내세워도 그 사람 의견은 들어주지 아니한 걸 의제라고 그래요. 그럼 의제 취득이라는 거, 당연히 세금을 안 물린다, 물린다. 그렇죠. 상대방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정부는 물러선다, 안 물러선다? 절대 안 물러서는 거예요. 그럼 그 의제란 단어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의제라는 것은, 의제 취득은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과세되는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가 과세돼요 물어보면, 토지에 지목을 변경했을 때, 이제 이 두 갈래길을 주의하셔야 돼요. 가액 증가와 변경 등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꼭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거기 표현 없을 거예요. 하도 어려워하니까 이 두 개를 다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을 때는 취득세로 과세를 해요. 취득세로 과세하는데 등기분을 포함해서 과세라, 등기는 빼고 과세라. 빼고. 등기 빼고. 등기는 빼고 과세하니까, 등기를 빼버리니까 중과 기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작년 시험에서는 여기서 뭘 출제했냐면, 여기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됐는데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버렸어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으니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엇하지 않고 팔아먹었다.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었더라도 변경 등기는, 여기서 변경 등기라는 것은 취득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로 과세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등록 면허세로 과세가 되니까, 가액을 증가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더라도 취득세에서 더 무겁게 가산세를 물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비교가 되셔야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서 토지 지목 변경에서 중가산세를 물어봤어요. 그럼 올해는 반드시 중가산세 물어봤으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가? 특례세율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서 재산 분할도 특례세율이라 하겠죠. 또 토지 지목 변경도 특례세율이죠. 그럼 올해는 특례세율을 반드시 문제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특례세로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는 등록 면허세로 과세하는데, 등록 면허세에서, 그럼 이제 변경했을 때는,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할 때는, 그때는 1건당, 1건. 한 건 할 때마다 얼마씩? 6,000원씩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목 변경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작년에 시험에서는 지목 변경하고 관련된 게 두 줄이 출제됐어요. 하나는 취득 시기.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언제로 잡아요? 그러면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무슨 날하고 무슨 날을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로 잡아라 그랬던가? 얼른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등기일,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 단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사용일이 먼저입니다. 그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그럼 낼 수 있는 게 이제 납세 의무자 하나 남았어요. 납세 의무자 남았고, 그 다음에 세율 남았어요. 세율.
그러면 올해는 세율 쪽에 집중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작년에는 토지 지목 변경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어려운 지문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를 출제해 버렸어요. 지목 변경 관련된 거. 그래서 반드시 주의할 게 변경은 지목을 변경했을 때 가액이 증가되면 가액 증가분만 가지고 취득세를 물리고 지목 변경 등기에 대해서는 무슨 세로 과세하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등록면허세예요. 변경 등기는 등록면허세예요. 그래서 토지에 지목을 변경하여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세에서 등기분까지 벌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작년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과점주주로 가면 그럼 동그라미 1번에서는 그럼 우리는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등기분에 대해서 과세란 이야기인가 가액 증가분에 대한 과세란 이야기인가? 그래서 끝에 가액 증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가액 증가를 이제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해드린 거 끝까지 해볼게요. 가액이 증가됐을 때 개인들이 지목을 변경했을 때와 법인이 변경했을 때 2개로 이제 그 가로에 메모해놨어요. 가액이 증가됐을 때 개인들은 나 이 지목 변경을 하면서 얼마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네 믿어드릴게요 그런가요? 못 믿어요 그런가? 못 믿어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맨날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공부한가요? 그러면 네 해요. 그러면 제가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안 믿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정부는 개인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럼 왜 안 믿냐면 그 개인들이 말한 건 뭐가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누가 정한 금액으로 가겠다? 국가, 정부가 정한 무엇으로? 시가, 표준, 차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 거기 쓰지 마시고 가로 있다니까요.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눈으로 읽으면서 요런 거구나 내 입으로 계속 읽으세요. 지금은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냐 가로 있다. 지목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이다. 이게 개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로 밑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법인을 메모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들은 지목 변경에 나 돈 얼마 들어갔어요 하고 장부를 내밀면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이거 혹시 검증했어? 안 했어? 이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장부상에서 뭐된 검증, 입증된 가액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이 된 가격이 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법인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면 증명된 걸 그대로 인정하지만 개인은 아무리 개인이 증명을 해도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해줘요. 그래서 가액 증가가 나왔을 때 아무런 말 없이 나오면 개인으로 보고 문제를 푸시고 혹시라도 앞에가 법인이 이렇게 딱 나오면 장부상에서 입증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은 그냥 똑같으니까 종류 변경도 지목 변경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다음 이제 3번 과점 주주네요. 그럼 과점 주주는 먼저 이제 거기에 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첫 줄 끝에 보면 50% 초과라는 가로 있을 거예요. 과점 주주 그러면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요 초과라는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초과에다 강조를 따갔어요. 초과. 그래서 지분이 50%를 가진 사람은 요 사람은 과점 주주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50%를 초과하는 주주를 과점 주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점 주주 이제 50% 초과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물어볼 때는 제일 많이 물어볼 때는 요걸 물어봐요. 자, 무조건 설립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립시 요걸 물어보는데 근데 거기에는 설립시라는 단어가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첫 번째 중간쯤은 가로 있어. 가로에 설립시를 포함이다 제외다. 그 말은 뭐냐면 설립시 처음 회사를 시작하면서 50%가 초과됐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이거예요. 설립시 과점 주주는 납세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설립일 이후에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리기는 물리는데 설립일 이후에 다른 주주들이 주식을 감소해가지고 이걸 주식 감자라고 그래요. 다른 주주들이 주식을 감소시켜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나는 내가 주식을 구입해서 과점주주, 가만히 있어도 과점주주가 되는가? 가만히 있어도 됐으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과점주주 했으니까 정부가 나 때리면 나는 기분 좋다 나쁘다? 그러면 안 때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시험은 설립시만 나와요. 밑에 건 안 봐도 돼요. 설립시만 딱 생각하면 돼요.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럼 끝. 끝났어요. 자, 그 정도 마시고 이제 한 페이지 넘겨봐요. 이제 납세 의무자로 가보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금 여기에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읽을 때 딱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주체구조부, 이 말이 나오죠. 주체구조부 이외의 자가. 그러면 여기서 주체구조부 이외의 자가 그러면 누가 그래 그 말인가?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이 건물에다가 뭔가를 설치했더라도 그 설치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취득세는 누구에게 물려요? 물어보면 그렇죠.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주체구조부라는 단어가 보이기만 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로 연결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 주체구조부라는 앞에 단어가 보이기만 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절대로 가설한 사람에게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설은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이 건물에다가 뭔가를 장착해서 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취득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건물주에게 물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액이 증가되어야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을 때 세금은 누가 내요? 그러면 그 땅의 지금 현재 소유자. 그래서 지목을 변경했을 때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하세요. 우리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물건을 뭐 하는 사람이 내는가? 취득한 사람이죠. 취득한 사람이 내는데 예외적으로 취득세는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제 1번 원칙으로 보세요. 자, 원칙 위로 올라가 보세요. 등기, 등록을 꼭 해야 세금을 낸다? 안 해도 낸다? 자, 안 해도 낸다는 거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줄 가보세요. 그 물건에 소유자가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에요. 그럼 소유자는 의제 취득에서는 소유자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도 예외적으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죠.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가 나오면 다른 거 읽지 마시고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물리고? 수입하는 자. 자, 여기서 주의하세요. 수입하는 자에게 세금을 물릴 때 이것도 이제 특례세율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세관에서 등기까지 포함해서 취득세를 해줘라? 등기는 빼고 해줘라? 등기 빼고. 등기 빼니까 무슨 세율로?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고 이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무슨 세로 돌려서 물리고? 등록 면허세로 돌려서 물리는 거예요. 세관에서 이미 2%에 대한 취득세를 물렸으니까 나중에 등록을 할 때는 등록 면허세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속.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망하는데 사망하신 분의 자녀가 5명이라고 생각해봐요. 5명인데
사망자의 재산을 5명 중에 한 사람만 내 것이고 나머지 4사람은 자기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모두가 자기 거라고 말하는가? 모두가. 그러면 취득의 정의를 생각해봐요. 취득이라는 건 뭐 할 수 있는 상태를 취득이라 했는가? 소유권 주장. 그러면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5명의 상속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가요? 한 사람만 주장하는가? 전부 다. 그래서 상속인 한 사람이다. 상속인 각자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는 이 각자라는 용어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여기서 잘못하면 주된 상속자라고 하면 그중에 한 사람이니까 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속인 각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주장할 때 만약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세금을 냈는데 나머지 4사람이 안 내고 버티네? 그러면 그 5사람은 모두 그 전체에 대한 무슨 책임도 있고 연대 책임도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연대 책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네,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어요. 조합원들용으로 취득했으니까 세금도 조합원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작년 시험은 여기를 냈어요. 작년은 여기를 냈어요. 그럼 올해는 상속 나올 확률이 제일 커요. 상속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는 사망하신 분의 그중에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대여라고 나오면 다른 지문을 보고 풀면 안 돼요. 여기서는 무조건요 대여라는 요 단어만 보고 푸셔야 돼요. 대여했다는 이야기는 이 물건을 내가 상대방한테 내 물건을 상대방한테 팔아먹었다, 빌려줬으니까 그 물건의 실제 주인은 누구란 이야기인가? 대여업자. 그래서 그 시설 대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의제 납세 의무자까지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 3번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를 할 때 이 거래할 때는 요거는 다 외우면 안 돼요. 이걸 암기하면 할수록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암기를 안 하고 요런 뜻이네 하고 풀어버리면 금방 풀려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돈을 지불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취득한 사람이죠. 요 배우자 을이라는 사람이 요 사람이 취득을 했어요. 근데 취득을 했는데 상대 배우자에게 원칙 돈을 주고 취득했는가, 돈을 안 주고 취득했는가? 돈을 주고 취득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정부가 돈을 주고받고 했더라도 그래도 뭘로 보겠다? 증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원칙이 증여예요. 증여. 그런데 단 그 대가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정부 기관에서 그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자기들이 확인했으니까 그때는 뭘로 보겠다? 유상. 그럼 여기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원칙을 물어보겠는가요? 예외를 물어보겠는가요? 그렇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증명했다는 이야기는 서로 갑하고 을 자기들이 증명했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확인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정부가 확인하면 뭘로 보고 확인 안 되면 증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걸 외우고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배우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줬는데 원칙적으로 돈을 주니까 이거는 정부가 너는 처음부터 뭘로 본다? 증여. 그런데 갑의 물건을 공매나 경매로 을이 취득했다면 갑 주머니에다 돈을 바로 넣어주는가? 법원을 통해서 들어가는가? 그러면 국가기관을 통해서 들어갔으니까 유상 인정됐죠. 그다음에 파산 선고도 이 사람이 파산 선고니까 갑이 파산 신청을 어디다 했으니까? 법원에서 을이 법원을 통해서 구입했으니까 유상. 등기가 갑하고 을 서로 부동산을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막 교환했으니까 서로 실제로 대가가 입증이 됐다 안 됐다? 됐으니까 유상. 근데 시험 볼 때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게요? 교환을 한다. 그럼 만약에 배우자 간에 서로 교환했을 때는 그럼 교환이란 말만 나오면 뭘로 봐야 되고? 증여. 그런데 본인들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국가기관에 등기된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됐으니까 그때는 유상. 그래서 2년 전에는 뭘 물어봤냐면 부모와 자녀 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놨어요. 교환은 취득세 안 낸다, 낸다? 낸다. 내기는 내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부동산을 교환했을 때는 원칙은 유상으로 봐서 세금을 내라, 증여로 봐서 세금을 내라. 증여로 봐서 내는데 등기된 물건을 서로 교환했을 때는 증여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유상으로 봐서 세금을 내놔라. 그걸 2년 전에 시험에 출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기는 줬는데 그 돈을 소득 증명이 됐네요. 누가 이 증명이 됐다는 거, 소득 증명을 누가 확인했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개인 아니에요. 정부가 확인했으니까 유상.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기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갚았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유상. 실제로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면 유상. 또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그럼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무슨 세를 신고했겠는가? 상속세와 증여세가 신고가 돼 있겠죠. 그럼 얼마가 상속받았고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확인이 되니까 유상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막 이걸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 틀을 딱 잡으신 게 좋아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원칙은 증여.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유상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줄 다만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대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 지문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제 4번에 증여, 이제 부담부 증여. 이 부담부 증여는 작년에는 양도소득세에서 부담부 증여가 출제됐어요. 작년에는 양도소득세에서 나왔어요. 그 전년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로 출제됐어요. 그 전년도에는 취득세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매년 출제가 돼요. 매년 출제가 돼요. 부담부 증여는. 그래서 작년에는 양도소득세, 올해는 이제 어디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딱 뜨면은 채무를 인수했는지 채무 인수가 아닌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증여자가 5억짜리 건물을 수중자에게 주면서 본인의 채무 2억을 떠넘겼으니까, 수중자에게 2억을 떠넘겼으니까 전체 5억짜리를 이 사람이 공짜로 받았는가 2억 주고 받았는가? 그러면 증여자 입장에서는 2억을 받았고 수중자는 2억을 지불했으니까 5억짜리 건물 중에 얼마는 유상으로 거래했다? 2억.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채무 인수는 유상거래입니다. 그럼 나머지 3억은 유상이 아니라 증여. 나머지 3억은 증여. 그럼 여기까지는 시험에 내지를 않아요. 그럼 문제를 내는 거 또 여기를 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질문, 앞에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네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은 뭘로 잡아야 되고? 증여. 증여로 잡아야 되고 그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유상으로 잡아라, 증여로 잡아라. 증여로 잡고 만약에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거래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과점주주로 가보죠. 과점주주는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오면 지문이 조금 길어져요. 지문이 상당히 길어지니까 지문이 길 때는 핵심 단어만 빨리 찾으셔야 돼요. 법인 중에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 비상장 법인이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의 과점주주에게는 책 안 보고 해보세요. 책 안 보고 지금 마무리하세요. 지금
이제 시험을 보려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육아를 드시다가 이빨이 빠지거나 그러면 시험 보러 갈 때 지장이 있겠죠. 그러면 육아를 먹고 가야 되는가? 지금부터는 안 먹어야 되는가? 그러면 안 먹어야 되니까 없다. 육아 준거 이게 뭐냐면 코스닥 시장에 있는 과점 주주들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의 과점 주주에게는 취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가려면 우리가 호흡을 잘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 신체 중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코 있어야 되겠죠. 코 없으면 안 돼요. 숨 쉬고 있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은 숨을 쉬어야 되고 시험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어떤 분은 시험 끝나고 저는요 시험 끝나고 제가 한강으로 가가요 지금 그래요. 아니 한강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 뭐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바람 쐬러 이제 한번 못 갔으니까 시험 때문에 못 갔으니까 산책으로 가는 거지. 근데 또 이렇게 댓글을 사는. 그러면 한강에 가시면은요 이번에 출제위원과 함께 장렬히 그냥 또 남강에 농계가 돼서 뭐 이렇게 해요. 예? 아니 그 뭔 소린가 모르겠어 그거. 예? 아니요 가려면 혼자 가야지 왜 같이 또 이렇게. 근데 이제 시험 볼 때 여러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숨 쉬고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 세금 내는구나. 그럼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한류 열풍이 불었을 때 누가 있었는가? 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되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딱 생각해 놓으면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기억이 나요. 지금 상태로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시험에 정답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5번 시험에서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설립시 과점 주주에게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설립일 이후에 과점 주주에게는 물린다. 그런데 혹시 오늘 이제 낮에 점심을 드시기 위해서 요거 싸우신 분 있으면 차갑게 먹으시면 또 어떻게 되는가? 체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볼 때까지 이것도 먹어줘야 되는가, 안 먹어줘야 되는가? 안 먹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이 주식을 줄여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과점 주주가 된다고 해서 나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그렇지는 않더란 이야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설립시. 딱 하나. 설립시만 잡아버리면 돼요. 설립시 이거 딱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납세 의무의 범위.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지문이 상당히 길게 나와요. 이제 과점 주주가 되면 어떻게 세금을 내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할 때 아주 쉽게 처음으로 과점 주주가 됐어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어요. 그러면 지분율은 과세 대상에다 지분율은 얼마를? 전부 또는 모두. 근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나와요. 모두. 그 지분 모두. 전체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물으셔야 돼요. 근데 이미 과점 주주가 됐어요. 그러면 증가된 지분, 증가분. 다시 과점 주주가 됐어요. 그러면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봐, 이제. 자, 지금 이게 이해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처음 설립시요. 설립시 40%의 지분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과점 주주다, 과점 주주가 아니다. 아니네요. 과점 주주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설립시 60%다. 이 사람은 과점 주주다, 과점 주주가 아니다. 도리도리 하지 마세요. 50% 초과했으니까 과점 주주예요. 과점 주주. 과점 주주는 과점 주주인데 설립시 과점 주주는 세금은 낸다, 안 낸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과점 주주일지라도 설립시 과점 주주는 세금은 안 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 주식을 취득해서 60%가 되었어요. 60%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최초로 과점 주주다, 이미 과점 주주다. 여기가 최초. 이제 최초란 단어 나왔어요. 최초로 과점 주주니까 모두. 그러면 모두니까 지분 몇 프로? 그렇죠. 여기 모두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설립시 60%인데 다시 70%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최초로 과점 주주다, 이미 과점 주주다. 그렇죠. 이미 과점 주주니까 이미만 보는 거예요. 이미 과점 주주니까 뭐 한 거? 증가분이니까 몇 프로? 이걸 제일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지금도 헷갈리시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세금 안 냈으니까 이 사람은 70% 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0에다가 60을 곱해서 60은 이미 곱하기가 된 걸로 보니까 여기서 60을 빼고 나머지 10% 임이니까 증가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식을 다시 이제 양도했어요.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어서 35%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과점주주다, 과점주주가 아니다. 아니다. 근데 다시 주식을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70%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과점주주다, 다시 과점주주다. 다시 과점주주네요. 그럼 여기서 주의하세요.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예전에 과점주주로서 냈던 지분보다 증가된 거예요. 옛날에 세금을 낸 것보다 증가분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60% 내고 이번 70%니까 이번에는 몇 프로만? 10%만 추가로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요. 여기서 60%가 40%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과점주주다, 과점주주가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주식을 취득해서 65%가 됐어요. 그럼 다시 과점주주죠. 다시 과점주주지만 옛날에 세금 낸 것보다는 증가됐다, 안 됐다? 증가 안 됐으니까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끝. 됐죠, 이제. 그럼 이거 다 해결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면 숫자로 나와도 풀 수 있고 문제, 지문으로 나와도 다 풀 수 있고 필요한 게 최초, 모두, 이미, 증가분, 다시, 증가분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딱 풀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납세 의무자하고 관련된 건 싹 끝나요. 납세 의무자가 다 끝났네요. 그러면 취득 시기로 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취득세, 취득 시기부터는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 이제.